네,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배 장세 속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현명하게 수익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포트폴리오 플러스 권택준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회피, 집중을 나눠봤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일단 집중은 반도체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회피 섹터로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언제까지 회피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7월 말까지는 회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화력도 좋아질 수 있나요? 네, 좋아질 수도 있고 안 네. 좋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기점이 생기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이유는 뭐 관세밖에 없어요. 관세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까지 워낙 좋았죠. 완성차 특히 이제 북미 지역 쪽에서 판매량이 워낙 잘 나왔고 실적도 뭐 역대 최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이제 뭐 완성차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관세가 가장 크게 발목을 좀 붙잡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뭐 물론 이제 판매 대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판매 대수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관세를 본격적으로 맞아가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이 소비자 단에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되기 전에 미리미리 팔자 이런 흐름이 상반기에 좀 있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유예기간 끝난 후 8월 1일부터는 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관세할 것이다. 진짜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뭐 타코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네. 트럼프가 또 그럼 취소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있었는데 뭐 이번엔 진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특히 이제 북미 지역 쪽에서의 높은 성장세를 수출 베이스로 좀 가지고 왔었던 자동차 섹터가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8월 직전까지는 7월 말까지는 우리가 뭐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관세 시점 직전에 뭔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더 내려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무언가 이제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뭐 저피 비할 종목들 또는 이제 저평가 종목들의 정상화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키 맞추기성으로 네. 저가 매수세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일단은 관세 직전까지는 피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도요타나 이런 뭐 글로벌 일본에 있는 일본도 북미 수출 굉장히 많이 하죠. 가이던스를 이미 뭐 2달 전부터 많이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도 피해갈 수 없는 네. 이슈일 것 같아서 일단은 관심은 잠깐 꺼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북미 시장에서 여전히 선방에 나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라는 이슈에 발목이 붙잡힌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8월 1일까지 그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관망해야 된다. 회피 섹터의 자동차 섹터 가지고 오셨고요. 자, 포트폴리오 플러스 오늘 첫 시간인데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포트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반도체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반도체가 35% 비중 가지고 왔고요. 반도체 말고 금융, 방산, 철강 그리고 현금 비중은 10%, 주식이 90%니까 그래도 일단은 좀 적극적인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서 회피 말고 집중 섹터의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가 장중에도 30만 원을 터치하면서 반도체주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를 많은 비중을 태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관세 얘기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관세와 무관하게 여전히 지금 뭐 수요가 워낙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을 하반기에 특히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이제 뭐 조방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몇몇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데에 대비해서는 사실 이제 반도체가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박스권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특히 밑에 이제 뭐 장비라든지 이런 뭐 단에서는 좀 좋은 흐름은 또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반전의 흐름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신호탄은 역시 엔비디아인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이제 재돌파를 하면서 탈환을 했죠. 시가총액 이제 역사상 최초로 4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25년에 연간 매출액도 한 1,700억 달러.
그리고 성장도 30% 이상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엔비디아 단에서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흐름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이것을 따라가면서 신고가 흐름을 같이 함께 궤를 맞춰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좋다고 하면은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조금 레벨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러한 흐름이 아직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중심, 이 두 페어를 가지고 가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최소 30% 이상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TSMC가 이제 실적이 7월 17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상치에서 봤을 때는 예상치 상단으로 나올 것이다. 그만큼 호실적이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의 호실적 흐름과 함께 그 다음 주 정도에는 하이닉스도 실적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반도체 비중은 30% 이상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조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가지고 오신 포트를 보니까 조방원 안에서 방산만 가지고 가신 것 같고 지난주부터 좀 움직여주고 있는 철강 그리고 금융과 증권이 잘 갔었는데 금융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금융은 여전히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신고가를 내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부담은 되는 구간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이제 정책이 워낙 계속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금융주가 잘 가는 이유는 뭐 실적 베이스도 조금 섞여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증권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VC나 이런 쪽들을 가지고 있는 데든 실제로 실적도 좀 쿼틀리하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제일 큰 이슈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 지금 계속 뭔가 의원실에서도 발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 아마 이번 달 중에 나올 것 같은데 배당 성향 상장사 중에서 35%를 넘어가는 기업이 주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물론 뭐 금액별로 과세 구간은 좀 디테일이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금융 쪽이 우리나라 주식들에 있어서는 고배당주가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익 안정성이 좀 뛰어나죠. 특히 은행 베이스로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융 쪽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겠고 오늘도 보시면은 뭐 오전장에 좀 많은 좀 시세가 몰리는 쪽들이 보험 쪽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보험 쪽도 이러한 정책 속에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험, 은행, 금융, 이런 증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함께 좀 세트로 모아서 금융 쪽에는 우리가 그래도 30% 정도의 관심을 좀 가져가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어제였나요?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코스피 목표치를 좀 강하게 좀 상향을 시켰어요. JP 모건이요? 네, 3,100이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이걸 이제 3,5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전에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3,500까지는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전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증권주 당연히 따라갈 거고 증권주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도 함께 좀 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골드만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IB에서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각을 눈높이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융 오늘 또 보험이 강하게 오르고 있죠. 금융과 증권 보험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고요. 섹터를 봤으니까 차장님께서 보고 계신 탑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포트 비중은 주식이 90%고 현금이 10%인데 이 속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뭐 반도체 먼저 보면은 역시나 뭐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7월 중에 북미 주요 고객사 뭐 엔사겠죠. 엔사와의 이제 엔비디아. 2026년 HBM 공급 가격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협상의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좋은 가격을 받아내냐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나머지 이제 하반기 이후 내년이죠. 내년에 이익 전망치들이 좀 잘 가이던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뭐 HBM이야 워낙 지금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은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디램이나 낸드도 상반기부터 이제 가격 모멘텀이 좀 강하게 좀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생산 중단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재고 비축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함께 조금 겹쳐지면서 나머지 사업 분야의 HBM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실적을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뭔가 이제 HBM 쪽에서도 경쟁이 좀 심화 구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요. 이게 현재는 뭔가 실적이나 이런 마진율에 대한 압박으로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탑픽은 뻔하지만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역시나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주죠. 대장격인 SK 하이닉스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또 다른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한국 금융지주 이건 이제 금융 쪽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금융 쪽에서 가지고 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골드만삭스나 주요 IB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높였죠. 결국에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 그 중심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 지주사도 또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 금융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제 한국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43%를 이제 목표치에서 상회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증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브로커리지 수익이죠. 고객 예탁금 증가와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서 자연히 지금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좀 수혜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주식성 자산에 대해서 평가 이익 또한 많이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이런 주식성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있겠죠. 이런 것들이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와서 평가 이익이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한국 금융 지주도 또한 좀 많이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에 대한 정책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퇴직금도 벤처 투자를 허용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금융지주 안에도 한투파라고 저희가 이제 약자로 말하는 한국투자 파트너스 VC들이 있죠.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비상장과 이제 모 회사의 이런 IPO 연계성 그리고 IPO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도 각 자회사들이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환경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한국 금융지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고요. 금융 안에서는 한국 금융지주 들고 오셨는데 마지막 종목까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다소 좀 생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신규 상장주고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관세 협상 앞두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전 투자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쌀, 농산품에 대한 개방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하는 지금 수입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오픈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미트박스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가 이제 축산물 유통시장을 좀 혁신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최대 축산물 기업인 카길이라는 회사 파트너십을 좀 맺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일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관세의 카드로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데서 무언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또는 키워드가 겹쳐져 있는 종목들로서 미트박스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섹터와 관련 종목까지 포트폴리오 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